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95,000원에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97,800원까지 올랐어요. 고가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매물 소화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근데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래요. 고가 돌파하는 데까지, 그쵸? 신고가를 만들어서 고가 돌파하는 데까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이때 25년 3월 4월 달 이때 하락폭이 강하게 나왔었던 건 신고가를 만들었음에도 미국 시장이 20% 가까이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다. 이때 한 30% 가까이 빠졌을 겁니다. 25% 정도 빠졌을 거예요. 이때 뭐가 나왔었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시장은 당연히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고가 돌파, 계속 상승 구간. 매물 소화 과정이 시장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건데, 그 이후에 신고가 종목군들이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죠. 7월, 8월, 9월 달 이렇게 지내고 나서 또 올라가고 또 지지받고 또 올라가요.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죠? 이 구간, 이 고점 지지받고 또 올라가죠. 단순하게 차트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고가 구간에서 또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었던 현대건설 그리고 BHI는 상승폭이 두산에너빌리티만큼 컸습니다. 근데 BHI도 어때요? 61,700원.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시공 쪽이죠. 원전 시공 쪽입니다. 결과 어때요? 고가 돌파 이후에 시세 구간 계속 갑니다. 요 날부터예요. 1월 8일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상승세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계속 양봉이야. 원전 이 정도면 요즘에는 진짜 사기입니다. 사기. 미증시 빠졌어. 그래도 양봉이야. 미증시 좋아. 무조건 양봉이야. 왜?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니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니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게 시작된 건 25년 9월 달 3분기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떻죠? 하이닉스야 원래 강했다고 쳐도 삼성전자도 5만 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게 1년 이상 지속이 됐었지만, 보시면 6만 원대부터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물론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은 있게 마련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지, 시세가 이제 끝났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왜? 26년도에도 미국 정부에서는 제네시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AI 투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원전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에는 지금 어떤 기사거리가 있는지를 볼게요. 요런 겁니다. 해외 SMR 수주 기대에 현대건설 주가 상승,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현대건설 관련돼서도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 얼마나 많이 올렸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위에 쭉 올려서 보시면, 자, 두산에너빌리티 뉴스에 뭐 국내 뭐가 있다, 유럽에 뭐가 있다, 뭐 과거의 체코처럼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의 수요가 있었을 때 성장률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군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시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BHI 마찬가지, 현대건설 마찬가지. 자, 그러면 반도체부터 원전까지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자고요.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부터 보면 공통점을 보세요. 신고가 25년 초입니다. 시세 구간. 또 가격 매물 소화 과정. 버티고 시세 구간. 매물 소화 과정, 시세 구간. 매물 소화 과정, 반등 확인, 매수했죠? 시세 구간. 이렇게 된다고요. 결과는 22%, 33%, 57% 수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수 페타시스 어때요? 신고가 구간. 76% 수익 구간. 신고가 이후의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수 페타시스 말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당연히 삼성전자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한 결과인데 어때요? 확인, 매매 13%, 그리고 또 확인, 매매 54%, 그리고 또 신고가 매매 36%.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세 종목 모두 공통점이 있죠. 최저가에 사지 못했다. 최고가에 팔지 못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최저가에 매수해서 최고가에 팔지 못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최저가, 최고가에 걸리는 경우가 있겠죠. 매매할 때. 근데
최저가 최고가에 걸렸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속 가능한 건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시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이닉스 시세로 연결, 그리고 한미반도체 시세로 연결, 그리고 삼성전자 시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PCB에 대한 수요 증가, 당연히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AI 쪽으로 확장되고 나니까 현대차, 기아 이런 쪽 급등세를 만들고 있죠. 로봇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로봇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잡았을 때 176% 이렇게 터지죠. 클로봇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하면서 제가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그랬는데 AI 쪽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면 어떻습니까? 로봇까지 들어가는 거죠. 클로봇 176%, 로보티즈 어때요? 관련주들이죠. 101%. 로보티즈 말고 두산 로보틱스 어때요? 신고가 확인, 매매 상승. 월요일 날 23%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28%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세 구간이. 정확하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나오죠. 저도 여기 7만 원, 또 여기 얼마야 여기 5만 원 이렇게 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확인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보유 기간이 줄면 줄수록 안정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은 모두 이틀 안에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BHI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계속 매매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25년 1, 2, 3, 4 어때요? 신고가 이후부터 매매 구간을 보기 시작해서 고가 돌파하는 구간까지 매매 구간 계속 잡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시세 구간에 있고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관련주들을 계속 키워가야 된다. BHI, 현대건설까지 포함해서요. 주식시장은 모두 이틀 안에서 돌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을 때 뭐 수급상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 수급 볼까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어때요? 외국인들 매도했는데 팔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한 달 동안 매수 구간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상승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12% 상승, 2% 상승, 2% 하락 나올 수 있죠? 0.1%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 상승, 3.9% 상승. 그러면 외국인들 매도한다 같이 팔고 매수한다 같이 사고 이럴 겁니까? 아니에요. 추세를 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어때요? 8만 원 넘어가니까 3,300억 매수 하루 만에 들어오죠. 지지부진하다가 9만 원 근접하니까 800억, 9만 원 또 근접하니까 1,700억, 9만 원 돌파하니까 4,800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량을 늘리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전에서의 상황,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올라가면 더 사고, 올라가면 더 사고, 올라가면 더 삽니다.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수 구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매도할 구간이 아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올라면 수주가 터져 나올 때입니다. 원전은 실적 반영이 굉장히 늦게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전에 대한 실적 반영이 늦게 나온다면 그 사전에 뭐가 있을까요? 수주가 있겠죠. 그 수주가 터져 나올 때예요. 근데 그 전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조금 주춤한데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삼성전자의 시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세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죠. 코스피 5,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시세 구간에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코스피 1등, 2등 기업이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급등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 급등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삼성전자의 시세 계속 나오죠. 12월 중순부터. 근데 코스피 시세 어때요? 10일 중순부터 계속 올라가잖아요. 신고가잖아요. 보세요. 1월 달 들어서 단 하루도 오르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코스피가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야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니까 그 사전 작업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D램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고 D램 가격에 대한 부분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단순 포인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것을 보자고요. 자, 다나와에서 D램 가격입니다. 어때요? 6개월치의 D램 가격. 8월달, 9월달에 16만 원 하던 게 32기가짜리 메모리입니다. 지금 얼마예요? 79만 9천 원. 현금으로 했을 때 70만 원 줄게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79만 9천 원이 최저가.
대략 한 8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이건 개인 소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소매 판매는 더 올라가고 있다고요. 소매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소매니까 가격대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D램 가격, 글로벌 D램 가격도 5배 이상, 6배 가까이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1복리 1.2에서 3% 정도로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꺾이려면 미국 정부에서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꺾어야 돼요. 안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백악관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있는데,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도 한국 말고 미국의 원전을 지을 수 있어요. 러시아, 중국이 원전을 잘합니다. 한국보다 더 잘해요. 근데 미국 본토에다가 원전을 짓는데 러시아, 중국이 가갖고 짓는다? 이 말이 됩니까? 절대 불가능하겠죠.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설계만 합니다. 미국에서 짓는 거 아닌가요? 웨스팅하우스에서 짓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고가 매물 소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BHI, 현대건설 이야기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가지고 가야 된다. 관련주들 사야 된다. BHI 제가 지난주에 샀잖아요.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수관 또 잡을 거예요. 수익 구간에 있는데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관련주들의 종목군들까지 계속 원전 포트폴리오를 늘려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권 관련주들 순환매 지속 중에 있고, 현대차, 기아차급 등, 로봇반 등급 등,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주들이죠. 이것도 로봇들은. 자, AI 시대가 왔어요. 데이터 센터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 반도체 필요하죠. 반도체에는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여기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르고, AI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기 사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관련주들,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것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다시 하는 과정에서 변압기 수요가 엄청납니다. 지금도 엄청나요.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3년, 4년째 시세가 지속되고 있고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20배가 올랐는데 주가가 일반적인 조정 말고 폭락이 안 나와요.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가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전이 늘어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원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내용이 이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2050년까지 4배 증가시키겠다. 근데 2050년까지 주가가 올라가요? 아니잖아요. 25년 동안 올라간다고? 불가능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를 내야 된다. 지금부터라고요. 언제? 수주가 터져 나올 때까지. 반대로 반도체 가격이 꺾일 때까지. 이거를 보더라도 최고가에는 못 잡아도 추세 이탈 전에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매수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현대건설, BHI 등 모두 급등세 타점 공유할 때까지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주도 섹터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조선, 로봇, AI 관련주 이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실시간 타점까지 포함해서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이죠.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한번 눌러보세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매매 공통점을 보시라는 겁니다. 신고가 매매, 신고가 매매 이렇게 돼야 된다. 결과는 188%, 올려서 보면 151%, 117% 이렇게 나온다고. 신고가 구간에서 단 한 번도 저가에 매수하거나 고가에 정확하게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여기서 클로봇이나 이런 것들, AI 관련주, 로봇주 엄청 강하죠. 전 매도한 뒤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샀느냐? 수익은 이미 176% 1월 9일날 실현시켰는데, 이 구간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어때요? 다시 샀죠? 1월 13일 클로봇을 매도하고 나서 다시 산 겁니다. 84,400원에 지금 얼마? 113,700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AI 쪽이죠. 당연히 이것도 원전하고 포함이 되어 있죠. 로봇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이 올라간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나 더 볼까요? 로보티즈 어때요?
매수, 매도, 신고가죠. 101%. 시세 구간 또 나오잖아요. 가든 놈이 더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로보티즈 어때요? 보합권에 팔아라. 확인하고 11월 7일, 11월 7일 이렇게 된다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자 1월 16일 두산에너빌리티 3%대 상승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몽땅 보유해라. 실시간 타점이죠. 1월 14일도 마찬가지 몽땅 보유해라. 1월 9일날 보합권 3%대까지 높여 잡아라. 아래 효과부터 체결된다. 그냥 사라는 겁니다. 뭐 특정한 가격대 얼마 이하에 매수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격 확인.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세요. 근데 최고가에는 못 판다. 이래야 지속 가능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팔아야 될 때가 아니고 사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등락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매매하는 것만이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단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다는 거,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 빼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까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